안녕하세요. 테크세미나의 핵심 알려주는 토크 IT 세미나 고우성 PD입니다. 요즘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기반의 IT 인프라로의 전환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면 거의 같이 따라 나오는 개념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인 MSA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MSA를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프로치할 때 어떤 고려사항들이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 전문기업 팀엑스티베로의 성기훈 상무의 명쾌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DB 관점에서는 뭐가 있나 이렇게 봤을 때 한 요 세 가지 꼭지가 주로 고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컨테이너로 가야 되냐, VM으로 가야 되냐, DB 엔진을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DB를 아까 있는 것처럼 다 업무별로 쪼개야 되느냐, 아니면 통합으로 둬야 되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트랜잭션, 이거 쪼갰는데 그러면 쪼갠다고 막 했는데 그러면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해? 종합성 같은? 네. 조인이 가능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거를 이제 말씀드릴 때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 리차드슨이라는 이 분께서 MS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을 가집니다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이트에 다 올려놓으셨고, 요 관점들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밑단의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서비스 컴포지션은 어떻게 해야 되고,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중간에 미드웨어 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좀 보시면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이나 이제 데이터 쪽, 이쪽에 저희가 참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MSA 패턴 랭귀지 중에 디플로이먼트. 요거는 첫 번째 질문 드렸던 컨테이너냐 아니면 VM이냐. 여기 뭐가 중요하냐. 근데 저희 요 MSA에서 요 패턴 아키텍처에서는 뭐가 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병렬로 다 처리하고 와스단에서는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DB단은 아직까지는 컨테이너를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RDS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다 VM에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는 경량이긴 하지만 요게 영구적인 데이터를 저장하기에는 좀 아직도 아직은 스테이트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MS 패턴에서도 보시면 빨간색 표시된 것처럼 디플로이먼트 플랫폼을 뭘로 할 거냐? 그럼 두 개, 컨테이너도 해도 되고 VM으로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게 둘 다 대등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저 일반적으로 그냥 VM을 고민하셔도 크게 문제는 아니다. 꼭 컨테이너로 갈 필요는 없다. MSA는 개별 IT 리소스를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할당해서 독립적으로 애자일한 개발을 추구하는 것인데, 데이터베이스도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배정한다면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RDB에서 조회할 때 자주 사용하는 조인과 데이터 정확성을 유지하려는 트랜잭션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데이터 관점도 이제 아까 DB를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쪼개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쉐어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여기서 또 이를테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쉐어드 데이터베이스하고 쪼개는 거는 선택 영역이다.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를 쪼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쪼개라고 했으니까, 쪼개면 장점도 많다고 했으니까, 이제 MS에서는 이거 고민하는데, 이걸 쪼개고 났더니 얘를 해결해야 되는 솔루션들이 엄청 덕지덕지 붙어놨어요. 데이터가 쪼개졌으니까 걔를 다시 합치고 트랜잭션도 맞춰줘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이슈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들이 있나? 조인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조인이라는 거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도 우리 짤 때, 뭐 차세대 이런 거 프로그램 할 때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DB를 바로 접근하잖아요, 통합적으로. 그래서 ID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접근하게 되면 이 주문 서비스에서 이제 고객 테이블 그냥 이렇게 하면 두 개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DB단에서 이거 해가지고 그냥 조인할 수 있거든요. 그냥 권한만 주면. 근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오게 되면 이 서비스를 쪼갰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뭐냐면 이 서비스에서 DB를 직접 보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 서비스를 통해서 와라. 그러면 리지스트리나 아니면 그 위에 API 게이트웨이나 이런 통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 조인이 불가해요. DB를 직접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다시 정합성을 이걸 어떻게 맞춰주지? 그러면 얘를 다시 맞추기 위한 어떤 메커니즘들이 필요한 거죠. 여기는 명령하고 쿼리를 분리한다는 건데, 어떤 거냐면 서비스가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쪽은 이쪽 DB만 쳐다보고
그리고 조회하는 쪽은 이쪽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가 변경된 거를 그러려면 둘이 정합성을 맞춰주려면 이쪽을 동기화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해요. 이걸 이벤트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데 요게 그 MSA에서 제공하는 이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는 방식인데 이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eventual consistent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데이터 정합성이 맞으면 돼. 그러니까 요게 그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서는 그러니까 리얼타임은 아니고 이벤츄얼이네. 그렇죠. 언젠가는 이벤츄얼리. 그런 서비스의 적당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MSA로 갈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업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절한 업무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일관성을 맞추려면 복잡성이 새롭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트랜잭션 프로세싱이에요. 이것도 이제 고객 서비스하고 주민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그 주문을 삭제를 하는 프로세스를 가정을 든다면 여기서 고객 서비스에서 삭제가 되고 여기 삭제가 두 개가 동시에 됐을 때 이제 이게 삭제가 되는 구조여야 되는데 이거는 예전에 DBMS 단위나 미들에서 다 처리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동작을 하냐면 투페이스 커밋이라 해서 첫 번째는 프리페어라는 동작, 엑스오픈 DTP라는 이런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미드웨어나 이런 건 DB들 이것도 준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투페이스 커밋 기반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서비스가 나눠지고 하게 돼 있고 앞에서 새로 서비스가 들어오니까 이 투페이스 커밋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하려면 별도 비즈니스 로직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MSA 환경에서는 투페이스 커밋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뭔가 지금 말씀을 보니까 아까 첫 번째 뭐 조회하는 것도 조인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DB 레이어에서 다 끝날 일들을 그렇죠. 애플 레이어에서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복잡성이 증가하는 거죠. 네네. 이번 세션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매일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빅테크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MSA 데이터베이스 구현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MSA를 하려면 모놀리스에서 MSA로 갈 때 궁극적으로 다 쪼개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저렇게 갈 수는 없을 거고요. MSA로 갈 수 있는 업무, 없는 업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합 DB라는 거하고 서비스가 쪼개지긴 하지만 DB 자체는 통합으로 되는 거, 네네. 쪼개지는 게 이렇게 알겠어요.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뭐 우리나라 민간 기업도 그렇고 정부 기업은 더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엄청 업데이트를 뭐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그렇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서비스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훨씬 더 효율성이 중요한 그렇죠. 거죠. 성능이 중요하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기간 업무들은 저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진짜 아까 페이스북이니 국내 잘 나가는 그 신생 기업들이 저거를 구현을 해가지고 막 보여주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쉽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는 생산성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통합 DB나 이런 것들 마이크로 서비스를 가기 위해서는 복잡해야 쪽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면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고 근데 아예 생산성이 좋고 효율적인 부분에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최적화되어 있는 업무에서 변경이 별로 없는 거에는 굳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그렇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조직도 다 바뀌어야 되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쉽지는 않습니다. 저때 어떤 소프트웨어 뭐 대가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진짜 애자일 개발을 정말 미국같이 하는 데는 거의 없다. 그쵸, 현실적으로. 그쵸. 그거를 특히 공공기관 이런 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티베로는 이쪽도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방식을 하나의 뭐 세션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간략히 정리만 좀 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고민되는 이런 것들 단위 DB로 만들고 통합 DB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저희 아키텍처 구조적으로 그냥 하면 되고 뭐 쉐어드 데이터베이스면 그렇게 하면 되고 스키마 분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뭐 CDC 두 개 데이터를 동기화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CDC 솔루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되고 DB적으로 제공하는 뭐 실체화 뷰 이런 것도 제공하니까 하면 되고 가상화는 컨테이너 VM을 뭐 제가 강조드리긴 했는데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티베로가 돌아가는 데는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쓰고 싶으시다 하면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관리형 DB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뒤쪽에 좀 말씀드릴게요. 티맥스 티베로 RDB와 오라클 RDB를 비교한 영상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RDB 마이그레이션이나 MSA 데이터베이스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데이터 저장, 분석, 보호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데이터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